1952년 7월 워싱턴 상공에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빠르게 움직이는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관제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물체들은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지하고 직각으로 방향을 바꾸었죠. 그날 밤 수많은 시민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들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상공에도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켰지만 물체들은 전투기가 접근하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미국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습니다. 공군 장성은 이것이 기상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미 공군은 UFO 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블루북의 시작이었습니다. 1952년부터 1969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12,618건의 UFO 목격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701건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북 이전에도 UFO 조사는 있었습니다. 1947년 프로젝트 4인이 시작되었고 1948년 프로젝트 그러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블루북이 가장 체계적이고 대규모였죠. 조사를 이끈 사람은 공군대위 에드워드 루펠트였습니다. 그는 UFO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비행접시라고 불렸죠. 루펠트는 진지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진과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건이 자연현상이나 착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성을 UFO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상풍선이나 실험용 항공기를 오인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들은 달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 군 조종사나 레이더 운용자들이 보고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어떤 항공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행 특성을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속도, 급격한 방향 전환, 소리 없는 비행 등이었죠. 루펠트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1948년 멘텔 데이 사건입니다. 공군 조종사 토마스 멘텔 데이는 켄터키 상공에서 거대한 금속 물체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투기를 몰고 물체를 쫓아갔습니다. 무전으로 물체의 모습을 보고했죠. 엄청나게 크고 금속성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전이 끊겼습니다. 멘텔의 전투기는 추락했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공군은 그가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쫓던 물체는 금성이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성은 낮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조종사가 금성을 UFO로 착각했을 리 없다는 것이었죠. 일부에서는 그가 비밀 군사 실험을 목격했고 그래서 제거되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UFO 조사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은 더욱 신중해졌고 정보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블루북 프로젝트는 점차 UFO의 위협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뉴멕시코 소코로에서 경찰관 로니 자모라가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막에서 폭발음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달걀 모양의 금속 물체가 땅에 착륙해 있었습니다. 물체 옆에는 작은 인간형 존재 2명이 서 있었죠. 자모라가 가까이 가자 존재들은 물체 안으로 들어갔고 물체는 큰 소음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착륙 지점에는 4개의 깊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주변의 식물들은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블루북 조사관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모라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는 설명 불가로 분류되었을 뿐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UFO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목격자가 믿을만하고 물리적 증거가 있으며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있지만 대중에게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블루북의 과학자문 역할을 했던 천문학자 알렌 하이넥 박사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처음에 그는 완전한 회의론자였습니다. UFO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수년간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UFO 현상이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블루북이 종료된 후 그는 민간 UFO 연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UFO를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UFO 목격을 근접조우라는 용어로 분류했습니다. 제1종 근접조우는 가까운 거리에서 UFO를 목격하는 것. 제2종은 물리적 효과가 있는 경우, 제3종은 존재를 목격하는 경우입니다. 이 분류는 나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했죠. 하이넥 박사의 변화는 의미심장합니다. 회의론자에서 진지한 연구자로 바뀐 것은 증거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1969년 블루북 프로젝트는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에드워드 콘든 박사가 이끈 연구팀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UFO가 과학적 연구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격은 착각이나 오인이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이 결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수백 건의 설명되지 않는 사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론과 내용이 서로 모순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보고서가 처음부터 UFO를 부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콘든 박사의 내부 메모가 유출되었는데 연구 시작 전부터 UFO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블루북이 종료된 후 공군은 더 이상 UFO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많은 증거들이 비밀 프로그램이 계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2007년 뉴욕타임스는 국방부가 2,200만 달러를 들여 비밀 UFO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었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루이스 엘리존도는 사임 후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군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국방부는 해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UFO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물체들은 기존의 어떤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초음 속으로 비행하면서도 음속 폭음이 없었고 날개나 배기구 같은 추진 장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국방부는 이 영상들이 진짜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정보 당국은 의회에 UFO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144건의 사건 중 1건만 설명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미확인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인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물체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외계 문명의 방문입니다. 가장 극적인 설명이지만 증거는 부족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직접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비밀 군사 기술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극비리에 개발한 첨단 항공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목격 사례들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그런 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자연현상입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은 대기 현상이나 지구물리학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구상번개나 플라즈마 같은 현상이 UFO로 오인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다차원 현상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UFO가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평행우주나 다른 시간대에서 우연히 우리 세계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가능성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정부는 정보를 숨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의 공황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정말 방문하고 있다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죠. 둘째는 국가 안보입니다. UFO가 적대국의 첨단 무기라면 그 정보는 극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방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셋째는 기술적 이점입니다. 만약 추락한 UFO를 회수했다면 그 기술을 역설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이점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통제력의 유지입니다.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정보의 은폐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공개도 전체 그림의 작은 부분일 뿐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전히 비밀 문서 보관소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의 문서들도 대부분 공개되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의 UFO 목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영상들이 찍히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화질이 나쁘거나 너무 멀리서 찍힌 것들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진짜 UFO라면 고화질 영상이 많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정부가 명확한 증거들을 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증거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증거가 너무 평범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UFO 현상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인간 심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회의론자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신자는 모든 것을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외계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무엇을 보나요? 별과 행성 비행기와 인공위성만 보이나요?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를 상상하나요?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서 혼자일까요? 아니면 이미 방문을 받고 있는 걸까요? 프로젝트 블루북이 남긴 701건의 미해결 사건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밀 문서들이 언젠가 완전히 공개될 날이 올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실망스러울 만큼 평범한 설명들 뿐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은 인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입니다.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욕구,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를 발전시켰습니다. UFO 미스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계속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답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